계산되기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공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료에서 끄집어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지역의 다양한 원로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 구슬받기. 그죠? 사료가 없어요. 특히 여성사를 할 때는. 그래서 구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때 작년에 왔을 때 여기서 구슬을 강의했었나요? 구슬 방법론을? 아마 그랬던 거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슬 조사를 하셨나요? 네. 강사님 책 같아요. 아, 작년에 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구슬 조사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많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주셔도 좋은데. 네. 작년에 저희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혜의 샘물이 쏟고 여성적 원리가 작동되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이제 그 문구를 굉장히 이제 너무 이제 훌륭해서 여기저기 많이 인용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서 한 분씩 향토여서 여성대단 프로젝트였었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아마 같은 동료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근니 같은 경우는 그 노근니 아까 이제 또 뭐 저기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 역사의 현장 피해자 이제 노근니 그 피해자 그 할머니의 이제 그분은 다른 분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구슬을 듣고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얘기를 들었어도 이렇게 리얼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순간에 자기가 폭격받고 사람 죽어 나가는 그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눈이 이제 한쪽 눈이 이제 망가지시고 이렇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평화만큼 위대한 개념은 없구나 가치는 그런 깨달음이 다 있었고 각각 곳곳마다 굉장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신 분들인데 이 평범하신 분들의 스토리에 정말 대하 드라마인 거죠. 그렇죠. 대하 드라마. 근데 구슬사들 정수를 아시네. 개인의 삶의 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려는 게 구슬 방법론이거든요. 각각 이제 여기 같이 하신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성 농민 이미 선생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조금 말씀하세요. 예? 입에 뭐가 들어가요? 이미 선생님 인터뷰하신 분은 정말 여성 농민 한여농 여기신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어떤 일상의 노동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한 10명의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관통했었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끝없이 자기 강화를 위해서 배움에 대한 저는 이제 거기서 여성에게 배움이란 무엇인가 이분들이 다 뭐 초등학교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힘들게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미친 듯이 그 배움에 대한 열정들이 다 관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정말 초등학교 나온 분이 자기가 이제 여역 회장을 하면서 그 배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학교를 못 다녔지만 거기에 이제 대등하게 이제 할래다 보니 더 많이 이제 이런 삶의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우는 공부를 했다거나 또 어떤 분은 아파서 학교를 못 갔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배움에 마치 미친년 것처럼 뭐 어디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미친 듯이 다니고 나지고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뷰하신 계산의 그분은 아파서 이제 학교를 못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민족문학 작가에 의해서 훌륭한 박완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아마 강사로 지역의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마 그런 교육을 해주셨나 봐요. 문학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이제 자서전 같은 거 쓴 거라든가 이런 책이 국립 국회 도서관에도 이제 가고 본인이 배우의 군주였는데 지금 이제 문예 강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흥분케 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 얘기 들으러 가서 정말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이 한 사람의 그 2시간 동안의 그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음의 경치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배움의 욕구 부분을 채울 때 있어서는 조건을 탓할 수도 없는 거구나. 이런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맨날 농사일 안 하고 뛰쳐나가서 공부를 하니 완전히 그 부박을 받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는 며느리만 기다리는 거야. 느티나무에서 우리 며느리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분이 70평생을 살아보니까 내 방식이 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활동가로 그 미친 듯이 배움의 현장이라든가 활동의 현장에 다니면서 지역에서 진천군 소평면에서 오마가지 직함이 다니는 거예요. 오마가지 직함이 수십 개의 직함이. 근데 옆 동네에서 자기 친구는 70이 넘어서 보니까 그 친구는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남편과 시어머니 말에 복종하고 농사를 차분하게 진 사람은 그냥 그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지만 나는 지역사회에 어느 순간 명사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끊임없이 나를 채우는 활동 속에서 내가 살았는데 결국 내 방식이 옳았다. 저는 거기서 이제 늘 이제 NGO라든가 이런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고 그랬는데 그분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네 방식이 너희들 방식이 옳아.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라서 하나하나가 저희는 굉장히 이제 은혜의 경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본인이 이제 깨닫고 성숙되어 가는 서로의 상호작용 이런 거고. 네네. 아유 훌륭한 작업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그게 프로젝트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훌륭한 작업을 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고요. 그래도 그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강의가 도움이 됐나요? 네.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도 나왔군요. 네네네. 이게 책으로 이것도 단행본으로 출간까지 하셨네? 그게 그 여성재단 그 프로젝트고 그거는 이제 충북 여성재단에서 이것도 단행본으로 내지? 그것도 단행본이에요. 그 책이 아니고 아예 전해집이죠. 예. 그거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의 강의로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네. 우리 여성들 스스로 여러분들 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지금 사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성사 지금 이미 이 작업을 다 했어. 여성사를 만들어냈잖아. 그거는 여성재단의 연구원과 같이 이제 한 작업이고 향토여성은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좀 주체적으로. 네. 아유 뭐 그럼 뭐 이게 굉장히 이제 내공도 생기셨네요. 이렇게 단행본까지 하셨으면. 강사님도 보람 있으시게. 강사님이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강의로 인해서 저희가 선임을 받았어요. 아니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러지? 가성비라고 그러잖아. 가성비가 꽤 높은 강의였네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강미란 선생님이 한 말씀 하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여자들인 거죠. 이렇게 내가 한 번 강의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서 이렇게까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근데 그때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그 몇 가지 표현이 저한테는 이게 약간 주옥 같은 표현이었었어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막연한 이런 거고 이런 거였었구나 싶으면서 더 저희가 이제 용기를 낸 거죠. 네. 우리는 굉장히 여성의 어떤 말을 경청하면서 가는 우리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이제 어떤 말하자면 출정을 앞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뭔가에 여러분은 지금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여러분은 이미 이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여성 향토 사과의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이걸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가세요. 네. 그럼 10년, 20년 후에는 아까 여러분이 인터뷰했던 그 여성 그냥 무지렁이 여성 농민으로 개인으로 묻혔을 수도 있는 여성이 지금 명사가 됐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여기서 향토 사학자 하면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여성사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남성들만 향토 사학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삐집고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향토 사학자가 되셔서 이런 충청도에 무슨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데 전문위원 같은 걸로 들어가셔야죠. 가셔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바뀌는 거지. 이게 그렇게
역사의 인물이 되는.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을 갖는 게 지역에 군단위 같은 데 가보면 지역의 군단위 엘리트층을 형성하는 그 그룹들 중에서 소위 그 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교나 향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정한 그 뭐 여러 가지 지식들 뭐 누구 무슨 특히 이제 그분들은 강은 뭐 남성 중심의 그 활동 수많은 이제 정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공허한 얘기들인 거야. 그 수많은 뭐 누구의 뭐 무슨 성씨 중심으로 이렇게 문과 어쩌고 그렇게 굉장히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물론 좀 훌륭하죠. 일반 어쨌든 지역을 지키는 분들인데 참 공허한 게 그 속에서 여성의 스토리나 여성의 관점에서 주관화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역으로서 훌륭한 논의를 하고 일을 한다라고 해도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어.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 구술을 해라. 그죠?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내가 강의할 필요가 없이 다 알잖아. 그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받았던 구술은 이런 것도 해보세요. 이런 무거운 거가 아니고 이거 생활사랑 관련된 건데 이제 제가 구술을 해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의 60, 70대의 이 생활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토속 지식이 있죠. 그 과거에 호박은 천물에 열린 호박이라야지 3, 4년을 보관해도 썩지 않는데요. 이거 어디서 이거 무슨 생물학 박사가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못 해주죠. 나는 이거를 그냥 호박밭에 표지판으로 내세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훌륭한 토종지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의 역사, 그죠? 다리가 마을에 다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힐사가가 이렇게 거금을 내놓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다리가 세워졌다. 그 다음에 지금의 시골에 시장들이 다 없어져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울은 이미 다 그냥 밀어붙였어요. 잘 치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냥 없어질지언정 좀 요 시장터가 옛날에는 얼마나 번성을 했고 여기에서는 그때는 주변이 뽕나무밭이었고 뭐 이런 그래서 이때는 70년대까지는 작천, 온천, 병영, 장흥, 영암, 강진 사람들까지 이용하는 병영 상인 장터였다. 이런 거를 좀 남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 장소성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잖아. 그죠? 이게 장소성이라는 건 장소의 개성이에요. 장소의 개성인데 우리는 너무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거 짓다 보면은 이 장소성이 다 사라져요. 근데 장소성이 있어야지 이런 거죠. 장소성은 예를 들면 영국 지역의 섹스피어의 생가는 그 마을은 섹스피어 생가 그 집 하나 가지고 그 마을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장소성이에요. 장소가 가진 개성. 우리는 그걸 다 지금 말소시키거든요. 그 장소성을 살리는 일.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구술을 들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체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영에 가면은 병영마을 담장길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돌담길이 창평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창평의 슬로우시티보다 강진 병영마을의 돌담길을 더 좋아하는데 이 돌담길이 남은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역사성이 있어요. 여기가 하멜이 와가지고 여기서 좀 지냈었거든요. 역사성도 있고 해서 하멜 기념관도 있고요. 이제 하멜이 되면 기근으로 관에서 먹을 것을 대지 못하자 담장을 사는 품팔이를 하면서 힘겹게 억류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하멜 일행이 쌓은 돌 방식하고 좀 이 토속 돌 방식하고 쌓은 방식이 좀 다르대요. 근대화 과정에서도 옛 담장길이 지켜진 것은 주민들이 시멘트 담으로 고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다 이런 거 지금 부수라고 했어요. 부수고 시멘트 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남아있고 왜 그 마을은 남아있을까? 가난해서. 시멘트 살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거기가 그 돌담길이 관광 명소가 된 거죠. 그죠?
제가 그 주민들한테 들으면서 이제 이런 걸 체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생활상. 전쟁 끝나고 50년대 우리는 놀다 심심하면 공부했어. 교실도 없으니까 동백나무에 칠판을 걸어놓고 공부했지. 그래도 그 사람들 중 인물이 제법 나왔어. 운동장에 수도도 없어서 경사진대로 물이 쭉쭉 흐르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나뭇잎을 떼서 그물을 받아먹었지. 당신은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 가면 떨어진 감을 주워왔어요. 그냥은 떨궈서 못 먹어. 항아리에 담가 놓으면 떨군 맛이 사라져. 있지. 땡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간식이랑 오직 그거라. 근데 그걸 먹으면 변비가 생겨. 그 다음에 애기들이 영양 부족이라 학교에서 탈취분열을 퍼졌어. 칡눈물에 묶어서 집에 가져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엄마들이 봤을 때 그릇에다 그걸 넣고 쌀 위에 얹었죠. 그러면 딱딱하고 과자가 돼. 망치로 깨서 먹어야 해. 그 조각을 쭉쭉 빨아먹고 다녔지. 그러면 그놈 먹고 부지런히 설사를 됐어. 이런 이제 우리 전후의 생활상,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체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활상도 체록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그 뒤에 장을 보세요. 내가 오늘 강의 때문에 옛날 프로젝트 제목서를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나한테 참 열심히 체록했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묻힐 뻔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아요. 이게 이렇게 또 묻히지 않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당시는 친구 귀한 뭐가 계란이요. 그 당시는 60, 70년대죠. 최고 귀한 뭐가 계란이요. 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환전도구였지. 계란을 팔면 그 돈으로 석유를 살 수 있어. 1리터 병에 석유를 사서 그걸로 초록불을 달겠지. 전기는 75년에 났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전기는 언제 들어왔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전기 없었을 때 어떻게 뭘로 불 피고 살았을까? 뭐 이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촛불, 소금불,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심지 등장불. 네. 그 다음에 갑오징어, 그 다음에 전설을 여러분이 체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한테 전설을 체력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욕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삐리 껍데기 같은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욕실하면 삐리, 그 삐리 껍데기 같은 놈이라는 욕에 그 말이 삐리가 이제 이렇게 식물에 삐라는 식물인데, 예, 굉장히 그 실속 없는 이게 실속이 없는 거죠. 삐비 속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 삐비 껍데기 같은 놈은 실속 없는 놈이라는 이 욕이에요. 욕조차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지역의 속담이 있어요. 옴천면장 맥주 따르듯이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맥주를 거품이 많이 하는 게 이제 그거는 그 지역의 옴천이 강진에서도 오지예요. 아주 오지야. 그래서 버스를 놓치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거나 막 읍에 나서 회의를 하다가 이 옴천면장이 빨리 따라야 되잖아. 급하니까 막 따라서 거품이 이렇게 하게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품 많이 주면 여기 옴천면장 맥주 따르시 하네 이런 지역의 속담이 생기는 거 참 재밌죠. 예, 지역만의 또 속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길마다 쓰여 있으면 이런 거 읽으면서 걸으면 참 재밌지 않겠어요? 그죠? 청주에도 제가 예전에 그 마을 길 해가지고 그 오래 사신 분이랑 이야기 나눴던 게 있었거든요. 동네가 질구지였는데 질구지의 명칭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얘가 옛날에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질구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원체 질퍽질퍽한 길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 장어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듣고 그 비석에 써있는 질구지의 그 유래도 있지만 참 이런 이야기를 같이 풀어주면 참 재미있는 소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 질구지 마을에는 지금도 질구지라고 마을 이름이 살아있나요? 네. 그럼 그 마을 진양동네 네. 사천동에 거기 지구지 경로당에 있죠 진짜. 그리고 비석도 있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 그 입구에 그런 거를 표지판을 세웠으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백씨앗은 머리 기름으로 일단은 아는데 체했을 때도 요긴하게 쓰였대요. 주소부락을 먹으면 어친 음식을 토하거나 그것이 내려갔다고 한다. 이런 이제 토속 지식도 있고요.
지금 얘기한 이제 마을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이런 설명들을 마을 표지판으로 세워두면 좋겠죠. 쭉 공항 그 옆 페이지도 그렇고요. 그 옆 페이지로 가면은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구술을 해라는 거죠. 구술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비극 이런 것도 지금 노군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 잘 하셨는데 이런 생활성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존에 이미 있는 길에서 거기서 빠진 여성 이야기를 찾아서 통합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강진에는 다산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산은 강진에 가면은 다산은 거의 성인군자예요. 성인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숭앙이 돼요. 왜냐하면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18년 또 18명의 제자를 길러냈어요. 진짜 훌륭하죠. 훌륭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알아주는 유배를 5가지 그 600몇 권의 책을 거기서 썼다니까 훌륭한데 그리고 그 다산의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성인군자 같아요. 무슨 성경 읽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그런 말만 좀 맹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답사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홍인모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 이런 거죠. 18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남자가 그죠? 어떻게 밥을 해 먹었을까? 18명 제자의 밥은 누가 해줬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8명 제자 밥 해야 되는 게. 홍림이라는 현지 부인이 있었어요. 현지차가 있었어요. 홍림이 엄마. 그리고 홍림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남사당이라는 시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사당은 작자 미상의 장시인데요. 거기에 홍림이에 대한 애달픈 시예요. 그 이제 다산이 유배를 끝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남양주로 올라가잖아요. 홍림이 모녀가 따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본초가 이게 첩을 데리고 왔으니 이게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홍림이 모녀가 내려와요. 다시 내려오는데 그 다시 강진에 내려와서 그때 홍림이가 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명석했나 봐요. 명석했나 봐요. 그래서 그 총명한 홍림이를 보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다산의 제자가 스승이 남긴 그 홍림이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니 좀 스승한테 조금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작자 미상으로 썼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럼 남당사라는 또 시가 있는데요. 강진에 가면은 절대로 홍림이 모녀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이 성인 같은 다산을 깎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홍림이 모녀 얘기를 하면은 뭔가 너무 성인 같은 다산한테 피와 살을 불어넣는다는 생각, 그 사람을 뭐 깎아 내리는 게 아니고 피와 살을 불어넣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왜 다산은 글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글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유배에 와서도 이 남양주에 있는 자기 아들들을 꼬장꼬장하게 모는 어떻게 하고 텃밭은 어떻게 가꾸고 엄마한테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하고 그걸 다 편지로 다 훈육을 해요. 나 이런 아버지면은 애가 숨이 막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꼬장꼬장하게 다 편지글로 다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는 거는 야 그러면은 다산이 올라가가지고 홍림이 모녀한테는 편지를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이렇게 근데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뭐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썼으면 좋았겠죠. 썼으면 참 그게 좋았을 텐데 한
그냥 속된 말로 좀 실망스럽고, 그죠? 근데 썼는데 그게 안 남겨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기록은 안 남겨졌어요. 그런데 이 다산의 유배에서 어떻게 홍미 모녀를 빼냐고요. 그 18명의 제자들 밥을 10수년을 해준 이 홍미 모녀 여기를 왜 빼냐고요. 처음에 왔을 때 갈 곳이 없어서 다산을 먹여준 주막집 할머니 얘기는 하고 동성도 세워갖고 그래요. 근데 홍미 모녀 얘기는 싹 빼요. 그 누가 그 다산의 이야기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성학자로서 왜 홍미 모녀 얘기를 왜 빼? 이게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데 거기에 향토사학자들이 다 남성분들이고 공무원들도 그건 홍미 모녀는 얘기가 안 되고 남장사는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사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뭐지 그거 그 시들 그걸 뭐라 그래요? 다 우리 향가 이 작자 미상에 이런 향가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다 그럼 믿을 수 없네, 그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이야기를 찾아서 통합하는 거 이런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배제된 여성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작업은 했죠. 이렇게 배제됐던 이야기를 찾아내서 하는 거. 근데 남도에 보니 미륵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미륵이요, 할미 미륵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그거를 제대로 탐사가 안 됐는데 굉장히 미륵 신앙이 여성 중심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미륵이라는 건 불교에서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중생을 구제하는 거는 그때까지 내가 부처되기를 유보한다. 그래서 미륵보살인데 사실 미륵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미륵불인데 그 미륵불 신앙이 이 미륵 할미 중심으로 쭉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예사에 가면은 미륵불이 있는데 그 미륵불이 여자예요. 여자 상이에요. 돌미륵이 여자 미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륵불을 요거 표지판 이제 나는 이 미륵불에 이런 표지판을 세우고 싶다 하고 내가 쓴 거예요. 미륵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가 되기를 연기하고 아직 천상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미륵불이다. 따라서 현재는 부처의 전 단계인 미륵보살이다. 그러나 부처가 되어 다시 오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륵불이라고도 한다. 몇십 년 전에 강진 지역의 한 노인의 굴에 부처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면 된다. 내가 일단 나 춥다. 절로 나를 옮겨다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 노인이 꿈에 가르쳐준 폐차린 수암사 터루관이 이 미륵불이 있어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미륵불의 형상은 부처상이 아니라 남도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도 아주머니 얼굴 형상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는 무속과 불교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불상은 이러한 융합 문화의 단적인 이유를 보여준다. 특히 미륵불은 전통사에서 천대받았던 아주머니로 형상화 되고 있는 것은 가톨릭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격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편되어 있는 지모진 신앙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건 저의 해석이죠. 이런 식의 해석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공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모임을 하려면 여성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여성사에서도 중요한 게 여신문화 공부가 있어요. 이거를 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김신명숙 선생님 책이 몇 권이 나왔어요. 김신명숙 선생님 여신을 찾아서 그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꼭 여신은 아니지만 한국의 여성사 관련해서는 불교 여성 살림이라고 제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챕터가 제가 한국 여성사를 다룬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가벼울에
좀 가벼울이 하느님을 알리기 위해서 공부 모임을 줌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토종 씨앗이 사실은 여성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신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줌 강의에서 앞부분에 여신 문화를 한두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정보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에서 가벼울을 치면은 채널이 떠요. 채널 뜨면 그걸 추가하시면 우리가 그걸로 다 공지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때 줌으로 들어와서 그런 공부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신 신앙이 굉장히 편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교회나 천주교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가드 빠던데 왜 신이 아버지죠?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되나요? 그죠? 네. 하나님 어머니. 저는 우리 딸 어릴 때 기를 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하고 기도를 해줘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주고요. 부처님하고 들라고 부처님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다정교 그리고 다양한 젠더 이런 식의 이제 신의 호칭을 다양하게 하면서 애를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자유롭게 그래도 왜 신이 꼭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여신 연구의 결과를 보면 BC 5,000년 전 이전에는 남신이 없었어요. 다 여신이었어요. 왜 성경에서 보면 이스타 여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나 근데 그걸 이교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교도로 간주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여신 문화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는 좀 그게 남아 있는데 제주도는 워낙 무속이 가능하니까 제주도의 할머니들은 지금도 한밤에 12시 한밤중에 방 깜깜한데 사당. 근데 제주도의 사당은 굉장히 소박해요. 그냥 어떤 마을 한 어귀에 돌을 그냥 한 요만큼 쌓아놨어요. 팽나무 아래. 그게 사당이에요. 그게 제단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우리 손주 아프지 않게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굉장히 아직도 아주 신심 깊게 하죠. 그 사당 밑에서. 그러면 그 할머니의 그 기도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가서 하는 할머니의 기도보다 못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인간이 이제 종교를 뭐 종교 없이도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를 찾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없었을 때도 인간은 뭔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했겠죠. 그죠? 그때 그런 때 만들었던 신은 여신이었어. 남신이 아니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김신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다 그러면 첨선대를 지금 여성 재단으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새로운 이제 이런 해석을 해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식기 신앙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식기 신앙은 굉장히 보편적인데 남근바위 같은 게 분명히 이거는 편제예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남근바위만 있지 않아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보시바위가 있어요. 우리는 음양 삼고적이에요. 서양하고 달라요. 네. 삼고적이 음양 삼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자 마을 입구에 천하 대장군이 있으면 지하 여장군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게 서구하고 다른 문화적 차별성입니다. 엄청나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 그 장승들을 없앴거든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새마을운동이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데 제발 거기에 토속 문화를 짓밟는 그런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하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의 그 문화가 살아있으면 지금처럼 저는 성공률이 극성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마을을 지키는 두 신을 남신과 여신으로 딱 일상에서 모셨거든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거가 딱 가부장제, 유교가 가부장제가 심하죠. 그죠? 유교가 이제 인난 후에 가부장제를 경직화시켰는데 민중을 보면은 음양 상부적인 그 신앙이 계속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 문화는 이거는 서구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걷는 길이 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찾아서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해놨다 칩시다. 이것도 쉽진 않은데 이게 걸어야 되잖아요. 걷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표지판도 만들고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 제가 이렇게 해찰길이라고 이름 붙이고 프로젝트로 표지판 뭘 여기에는 뭘 세우고 이런 표지판을 체육받아서 했는데 저는 그 표지판을 못 세웠어요. 왜냐면 이게 프로젝트를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거를 이런 표지판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그 군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뭐 다산 정약용 이렇게 이 사람의 훌륭한 생애 우리가 가면은 다 그런 표지판이잖아요. 근데 무슨 속담 뭐 이런 걸 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너무 앞서갔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집단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여기 여성재단 충북 여성재단인가요? 이런 재단도 생겼으니까 이제 조금 뒷심이 생겼잖아요. 뒷심이 생겼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성과를 냈으면 사실은 이거를 발표회 같은 걸 하면서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도의원, 군의원, 그다음에 문화관광, 뭐 과장급들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식의 젠더 교육을 사실은 그런 거 해야 돼요. 젠더 주류화 해가지고 뭐 늘 틀에 박힌 교육만 하지 말고 이런 지역에서 이런 환감이 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실용화하느냐로 진척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공무원의 문화정책의 젠더 마인드를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게 안 되면은 참 길까지 내는 게 힘들어요. 그죠? 이런 성과가 있을 때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아까 거기 여성재단 원장님 오셨던데, 그죠? 부탁하세요. 이런 공무원 교육, 우리 발표 같은 거 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를 되셔야 되냐면 문화관광 해설사도 되셔야 돼요. 이런 걸 하시겠다면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자체마다 다 하는데 젠더 허스토리, 그죠? 그 다음에 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역사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은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이. 젠더 마인드, 젠더 여성단 전혀 배제되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이 있으면 한번 그 길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진천군 같은 경우도 군청 산하에 이제 문화관광과 산하에 뭐 계약직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거기에 그
그 지금 지휘를 받는 그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요 작업을 할 때 그 중에 한 그 여성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본인도 양성평등 교육이니 그런 쪽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좀 너무 구분화된 그런 실험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공부도 좀 하면서 그래서 조금 양성평등한 문화관광 해설사로 더 성장을 하고도 싶고 자기 지역의 그런 거는 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좀 수행하고 싶다.